보통 물질은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기체 상태만의 어떤 성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정량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기체, 특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그러면 압력과 어떤 부피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사람이죠. 로버트 보일은 1662년에 최초로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실험을 하고 나타낸 그런 과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J자관에다가 수온을 넣고 그리고 이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수온이 처음에 이 정도를 넣었다가 수온의 양을 지금 높여준다는 것은 일종의 압력을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자, 압력을 높여주게 되니까 여기서 지금 부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로버트 보일은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가 즉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 즉 압력은 부피에 서로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화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예를 들어서 0.3 atm, 0.3 기압일 경우에 이때 부피가 4리터였다. 그럼 압력을 조금 올려줬을 경우 0.6으로 올려줬을 경우에 이때는 부피가 2리터가 된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는 감소하게 되고 즉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하게 되는 관계가 있고 다시 말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늘 일정한 상수 C를 지금 표현할까요? 일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0.3 곱하기 4나 0.6 곱하기 2리터나 그 값은 일정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PV는 P-V- 각각의 이 곱으로 했을 경우에 그 값은 늘 일정하다는 걸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압력하고 부피하고의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압력은 부피에 이렇게 반비례하고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부피냐, 부피분의 1이냐로 나타냈을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보일 법칙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선이 있다. 근데 풍선을 이렇게 상공으로 이렇게 높이 올려주게 되면 상공에서는 압력이, 공기 압력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풍선을 누르고 있는 이 힘들이 조금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히려 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공에 올라갔을 때 풍선의 크기는 커질 것이고 다른 어떤 그 외부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풍선이 상공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은 팡 하고 터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압력과 부피하고의 어떤 관계를 일상생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하나의 실예가 되겠죠. 보일이 이런 실험을 하는 동안에 또 샤를이라는 사람은 온도와 이 부피하고의 어떤 관계를 또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샤를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샤를 같은 경우는 1983년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이 프랑스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가스를 가득 채운 기구를 달린 바구니를 타고 프랑스 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게 커다란 기구를 타고 이제 이렇게 둥둥 떠들려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채공 시간이 2시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동 거리는 43km나 됐다고 합니다. 여기 수소가스가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이 항공을 이렇게 날랐다는 거죠. 하지만 샤를이라는 사람은 이 수소가스가 얼마큼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소만 닿게 되면은 이게 펑 하고 열도 나오고 또 뭐 여기에 물이 반응이 되면서 많은 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다친 적도 있었거든요. 폭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에 의하면 1937년에 5월달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이 비행선에 정전기가 나는 바람에 승객 97명 중에서 36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를이라는 사람이 이 수소기체가 얼만큼 위험한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이렇게 가벼운 수소 기체를 채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분은 온도가 어떤 영향을 준다.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도하고 부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기체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대의 부피에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를 채우는 것 대신에 여기에다가 기구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물체를 띄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여기 열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기구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이제 온도는 우리가 절대 온도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K는 이제 비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상수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T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공식인 T분의 V는 우리가 온도를 변화를 줬을 때 어떤 다른 식의 부피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T분의 V는 T-V분의 V-.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 분자들이 있을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키네틱 에너지 우리 얘기하죠. 용기의 벽을 더 강하게 밀어내는 공간이 있을 때 이게 더 강하게 벽을 밀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는 증가하게 된다. 이때 부피는 1도씨씩 온도를 올릴 경우에 최초에 이제 0도씨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했을 경우 0도씨 부피에서 273분의 1씩 증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절대 온도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절대 온도라는 거는 이제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273도 섭씨에다가 273도를 더해준 것이 바로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V는 V0 초기 부피를 V0라고 합니다.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부피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초기 부피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273도 온도가 1도씩 증가할 때마다 이거는 이제 섭씨 온도예요. 273도씩 증가하게 된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온도 T가 273도 마이너스 273도씨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부피가 제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때의 온도, 즉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이때의 온도를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하고 이거를 바로 절대 영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다시 나온 거죠. 절대 온도, 켈빈 온도를 했을 때 T는 273도에다가 섭씨 온도 T를 더해준 것이다. 그래서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